자, 우리가 이제 자바라는 그 프로그램을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요. 일단은 이제 목차를 그러니까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나오는 게 프로그래밍이 뭔지, 예. 자, 이제 요거 이제 설명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이 뭔지는 이제 알면 프로그래밍을 할 때 프로그래밍 언어를 씁니다.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쓰는데 그 중에서 이제 자바라는 언어에 대해서 이제 또 특성을 이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자바로 뭔가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개발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바 개발 환경 구축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요. 개발 환경을 이제 구축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이제 문법을 이제 하나씩 이제 공부를 하셔서 실제 이제 실습을 하면서 결과를 확인하고 이렇게 이제 하셔야 되는데 실제 이제 프로그램 배울 때 설치가 반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거는 개발할 때 막 세팅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려워가지고 하다 보면 지치고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도 뭐 하나씩 하시다 보면 다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설치에 대한 내용들은 구글링이나 뭐 검색 한번 해보시면 각 버전별로 해서 설치하는 방법이 잘 정리가 되어 있고 그런 자료들도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보면 뭐 주석, 주석은 앞에 제가 그 아두이노 펌웨어 프로그램 할 때 이제 C 언어를 쓰는데 그때 이제 제가 주석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죠?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이고 이클립스라는 프로그램 또 설치해서 쓰는데 이게 통합 개발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자바를 주로 개발할 때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이 이클립스라는 통합 개발 환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IDE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래서 요 이클립스 설치해야 되는 거 어떻게 설치해야 되고 어떻게 쓰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요. 자,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란 이제 보시면은 프로그래밍 언어가 뭔가 뭐 하는 놈인가 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는 자, 사람과 컴퓨터의 자, 사람이 있고 컴퓨터가 있으면 아주 컴퓨터가 있죠, 그죠? 그러면 이걸 이제 대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또는 이제 사람의 언어와 기계어 사이에서 다리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통역자, 통역관, 뭐 통역을 한다든지 중개한다든지 중간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고급 언어와 저급 언어로 구분된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이제 언어가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있는데 사람 입장에서 좀 이해하기 쉬운 거는 고급 언어, 사람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언어는 저급 언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이제 이거 그러니까 그 바꿔서요. 이제 기계 입장에서 입장을 바꿔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기계는 저급 언어가 기계로 이제 기계가 봤을 때는 저급 언어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되어 있는 거고 고급 언어는 기계가 이해하기 어려운 언어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 입장에서 이걸 이제 작성한 거고요. 그래서 사람 입장에서 이런 알파벳 단어로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죠. 근데 실제 기계가 이해하려면 이런 이제 글자는 바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기계어라고 해서 010, 1001, 뭐 이런 식으로 1과 0으로 되어 있는 조합으로 되어 있는 이런 기계어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이 고급 언어를요. 이 컴파일러라고 해서 번역기입니다. 번역기. 번역기. 우리가 프로그램을 다 짜고 작성을 하고 이걸 이제 실행을 해보려면 이런 이제 번역기를 통해서 컴파일러를 통해서 번역을 해야 됩니다. 번역을 해서 이제 결과가 기계어로 나오면 이걸 가지고 이제 실행을 하는 겁니다. 컴퓨터는 요 기계를 이해하고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보시면 이제 자바가 언제부터 나왔는지 뭐 이런 거 이렇게 지금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런 거는 우리 제가 여러분들 용어 같은 거 찾는 그런 이제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렸죠. 그래서 자, 이런 데 보시면
자, 자바가 뭔지 이렇게 딱 자바라는 키워드 뒤에 위키만 이렇게 딱 넣으셔가지고 보시면 위키피디아 쪽에 딱 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자세한 내용, 자 우리 PT나 교과서에 있는 내용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죠? 예, 요 히스토리가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음. 그러면 보통 이제 공부 열심히 이제 의욕 있는 사람은 이걸 하나씩 하나씩 외웁니다, 그죠? 근데 뭐 그거는 외워가지고 주관식에 썼을 것 같으면은 좋은데 당장 지금 그 외우는 것보다 우리가 자바 구현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우선입니다. 시간 배분을 잘 하셔야 돼요. 뭐가 중요한지 얘기죠, 그죠? 뭐가 중요한지 시간 많으면 다 배우고 다른 것까지 다 하시면 좋고 조금 이제 그래도 친구가 자바는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설명하려면 이런 거 알아야 됩니다, 그죠? 누가 개발했고 언제 개발됐고 어떻게 버전업됐고 뭐 특성이 뭐고 이런 게 좋겠지만 이제 오는 거는 제가 했을 때 한번 쭉 내용 보시고요. 원리라든지 구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내용이.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백과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키 쪽은 자 나무 쪽에 이렇게 보시면 프로그래밍 언어가 종류가 많습니다. 이게 여기만 있는 이게 다가 아니고요. 여기서 선정한 어디에서 선정한 뭐 2020년 11월 기준으로 상위 20개라고 찍었죠. 자 상위 20개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게 조사하는 기간이 많죠. 우리가 보고서 쓸 때 그 이 근거 자료가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출처 박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데도 들어가 봐야 돼요. 많아요 그런 게. 그래서 여기 보면 C도 있고 파이썬도 있고 자바도 있고 C++도 있고 C샵도 있고 비주얼 베이직 닷넷도 있고 자바스크립트도 있고 PHP도 있고 R도 있고 SQL도 있고 뭐 펄도 있고 고도 있고 스위프트도 있고 루비도 있고 어셈블리도 있고 매트랩 뭐 해서 쭉 오브젝트 C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는 이 자바 근데 이제 세계적 우리가 파이썬이라는 언어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파이썬이 최근에 나온 게 아니고요. 잘못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야, 최신 언어네 하는데 파이썬이 자바보다 먼저 나온 거예요. 파이썬 들어가 보시면 알아요. 그 언제 나왔는지 날짜 나오거든요. 보시면 자바보다 더 앞에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역주행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옛날에 인기 없었는데 안 쓰다가 갑자기 인기 있어가지고 확 쓰는 거 그죠? 갑자기 뭐 또 노래 같은 것도 옛날에 인기 없는 노래였는데 최근에 그게 막 옛날에 1위도 못했는데 다시 그 옛날에 한참 세월 지난 다음 막 1위 하고 이러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언어도 나왔다가 다 성공하는 게 아니라 나왔다가 없어지는 것도 있고 어떤 언어는 나왔다가 계속 조금씩 쓰다가 나중에 좀 인기가 또 있어가지고 확 확산되고 이런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파이썬입니다. 파이썬은 그렇고요. 뭐 여기서는 이 자료에서는 C가 1이라고 돼 있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취업을 딱 생각했을 때 제일 잘 되는 언어는 자바입니다. 자바 JSP. 이게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구 땅덩어리 위에서 순위하고 이 한국 땅덩어리 위에서 순위는 다릅니다, 그죠? 전 세계 사람이 이게 제일 좋다고 해서 한국 사람이 그걸 또 제일 좋아하고 이것도 또 아닙니다, 그죠? 다른 경우도 있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하실 때 이제 자바 JSP로 개발을 주로 이제 하시는 내용이고, 밑에 보시면 PHP 있죠. 자바 한 다음에 웹 할 때는 JSP를 하고요. 보통 이제 PHP, ASP는 사라졌습니다, 그죠? ASP 없습니다 여기. 비주얼 닷넷인데 사실 여기 이제 다 통합이 돼 있죠. 그래서 그 자바스크립트라고 해서 자바라는 언어하고 비슷하게 보이지만 다릅니다. 자바스크립트는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거예요. 브라우저가 이거 해석기가 브라우저 안에 여러분들 뭐 크롬이라든지 뭐 파이어폭스라든지 뭐 여기 뭐 그 익스플로러 많이 썼었는데 뭐 요즘에 이제 엣지 버전으로 들어가죠. 뭐 그런 이제 브라우저 안에 그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그냥 코드를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자바스크립트인데 이것도 초창기 나왔을 때는 개발자가 같이 했어요. 동적으로 웹 페이지를 꾸미기 위해서 이제 하다가 한 중간쯤에서는 뭐 자바스크립트 그냥 공부하지 않고 쓰기 이것만 하면 뭐 자바스크립트 뭐 다 쓸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서 하루만 하면 자바스크립트 완성 뭐 이런 식으로 그 내용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불러 쓰는지만 딱 이렇게 해서 그죠? 누가 만들어 놓은 거 어디 있으니까 그냥 이것만 불러 써라 하는 그런 형태로 그냥 이제 없어지듯이 실제 그래서 따로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공부를 안 하는 때도 있어요. 그런 세대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왜냐면 업체가 없어질 건데, 그죠? 인기 없어서 없어질 건데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것도 지금 역주행이에요. 기본 자바스크립트를 이제 하셔야 돼요. 예, 뭐 프론트엔드 많이 들어보셨죠? 백엔드 프론트엔드 많이 들어보셨는데 프론트엔드 쪽의 기술이 다 자바스크립트입니다. 그 기술 많잖아요, 그죠? 다 뭘로 만드느냐면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다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이름이 막 여러 가지인 것처럼 보이죠? 자바스크립트입니다. 다 안에 부속품 뜯어보면 안에는 다 자바스크립트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자바스크립트는 웹 쪽에 안 하면 안 돼요. 개발자로서는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선생님 저는 프론트엔드 쪽으로 갈 거니까 저는 뒤에 백엔드 쪽에 이거 안 하고 프론트 쪽에 하겠습니다 해서 뭐 한때 그런 적도 있었는데 프론트엔드 개발자를만 이렇게 뽑는 그런 회사는 많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그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뽑혀 가려 그러면 엄청나게 똑똑해야 됩니다. 잘해야 되고 예, 회사가 요구하는 것들 다 갖추고 있어야 할 정도 돼야지 되고요. 또 그 업체가 이 프론트 엔드 개발자만 뽑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때 막 광고 많이 했습니다. 프론트 엔드가 막 이렇게 뜬다 하면서 프론트 엔드 반대가 뭘까요? 그러면 앞단에서 하는 거 말고 뒷단에서 이제 작업하는 그런 이제 백엔드라고 그러거든요. 백엔드 이제 개발자 해가지고요. 뒤쪽에 이제 DB 이제 컨트롤 DB하고 웹 프로그래밍 언어 가지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이런 쪽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나누고 했는데 이제 의미 없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업체가 아주 크면 작업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거 하고 이거는 이거 하고 근데 평생 퇴사할 때까지 이것만 해라 해서 작업을 다 이렇게 나눠서 그 업무만 전문적으로 하게끔 시키지만 조금 중간쯤 되거나 좀 작은 업체들은 다 해야 돼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매스컴에서 떠드는 게 뭐예요? 풀스택 개발자가 되자. 뭐냐면 프론트부터 프론트엔드부터 백엔드까지 다 할 줄 알아야 인기 있는 개발자다. 업체들도 제일 선호하는 게 풀스택 개발자를 원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시고 있는 게 풀스택이다. 풀스택.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할 줄 아는 개발자. 예. 해야 될 게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근데 결론은 다른 쪽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선전을 하지만 결국에는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다 해야 된다. 이제 전문가가 돼서 이제 경력이 생기고 전문가가 되시면 어느 레벨이 되면요, 밑에 사람한테 이렇게 시키고 본인은 이 중에서 제일 어려운 거 하나 맡아서 그것만 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처음에 이제 신입으로 가서 이렇게 하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딱 나는 하나만 할래 이게 안 되거든요. 전문가라도 이것저것 다 지금 만져야 되고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특정 분야에 이제 내가 경력을 쌓으면서 뭐 어느 지역에서는 내가 열 손가락이 든다 정도 되면 그것만 자꾸 시켜요. 왜? 잘하니까. 여기서 그것만 시키게 돼 있어요. 자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쪽에 보시면 뭐 버전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뭐 다음에 요 C하고 C++하고 자바하고 다른 게 어떤 게 있는지, 그 외에 뭐 자바 가상 머신에 대한 뭐 이렇게 이런 거, 다음에 저작권에 관련된 거, 이 저작권 이게 분쟁에 많이 한 번씩 이제 그 TV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기업들 간에 이게 상당히 조금 이게 그 뭐죠, 민감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신경 쓰지 않고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하시려 그러면 많이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많이 쓰는 거. 우리 이제 개발하는 그 도구들 중에 대다수가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한번 배워 놓으면 장기적으로 10년, 20년, 30년 돼도 계속 이제 쓸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주로 먼저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양념이라고 그러죠. 양념. 잔기술 있죠. 잔기술. 검색하면 다 알 수 있는 거. 잔기술. 이거 할 줄 아나, 저거 할 줄 아나, 오픈 API 어디서 땡겨가지고, 그죠? 할 줄 아나. 그거는 검색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기본 베이스가 있으면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뭐 대단한 그 기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걸 어떻게 만들었지 하는데, 아는 사람 오픈 API 써보시는 분들은 저거 어디 가면 API 문서 있고 저거 형식 맞춰서 그냥 당겨서 쓰면 된다 하는 게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장기술은 모를 때는 누구한테 보여줄 때는 괜찮은데, 근데 장기술이라고 무시하면 안 되는 게요,
프로그램 개발할 때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다시 만드는 게 아니라 재사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기본 베이스 되는 기술을 다 익혀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나 그 프로젝트 할 때 굳이 지도 검색하는 거, 우리가 지도 서버 만들어 가지고 지도 데이터 넣어 가지고 검색할 일이 뭐 있습니까? 네이버나 다음 뭐 이렇게 카카오 이런 데 보시면 지도 서비스 다 하고 오픈 다 해놨는데 그거 라이브러리 땡기 쓰면 되는데, 그죠? 데이터도 구축 다 돼 있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왜 너 네이버에 있는 거 지도 땡겨 가지고 이런 식으로 네가 직접 안 만들고 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업체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우리가 언어 하실 때는 기본적인 거 먼저 다 학습을 해놓고요. 응용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인 내용이 탄탄하게 돼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예, 그냥 설명서만 보면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는 막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도. 오픈 소스들은 지금도 이 시간에도 막 엄청나게 쏟아져, 다 볼 수가 없어요. 여기저기 막 쏟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구 땅덩이 위에서.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된다는 거죠. 내가 필요할 때 그걸 찾아서 어디 있는지, 노웨어라고 그랬죠. 어디 있는지 본인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놓고, 자, 이 기능이 필요해 하면 이거는 API로 어딘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 그러면 그거 가져오고, 이거는 어디에 보면 오픈 소스로 제공해. 그럼 쓰면 되고. 근데 오픈 소스로 제공하지만 내가 원하는 100% 기능이 아니야.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본인 이제 실력 나오면 됩니다. 그 소스 분석해서, 그죠? 본인의 입맛에 맞도록 소스를 분석한 다음에 그거를 수정을 해서 쓰면 되죠. 튜닝, 말 그대로 자동차 잘 아시는 분들 튜닝해서 쓰시듯이, 그죠? 예. 그래서 이 프로그램도 내가 소스를 다 짜는 게 아니라 내가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런 게 있으면 기존에 짜놓은 걸 가져와서 내가 필요하지 않는 부분 날리고 필요한 부분만 가져와서 쓸 수도 있고, 그죠? 수정해서 쓸 수도 있고 업그레이드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방법. 그래서 오픈 소스 쪽도 지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예, 그런 부분들도. 예. 근데 이제 기본기를 이제 보죠. 업체들은 기본기를 봅니다. 기본기. 이 사람이 개발자로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문법이라든지 뭐 이런 개념을 잘 알고 있냐, 이거를 이제 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자주 보셔야 돼요. 띄우셔가지고. 근데 이제 일단은 자바라는 우리가 언어를 하기 때문에 이게 자 91년도 뭐 이게 약간씩 또 자료에다 또 틀린 자료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대충 이렇게 보면 흐름은 이렇게 보여요. 그냥 흐름 보시면 돼요. 처음에 이제 자바라는 이름이 아니고 셋탑박스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그 가전제품의 그 업데이트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오크라는 언어로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바뀐 거예요, 중간에.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뭐 이 오크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버전업이 이렇게 되면서 자바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터넷 프로그래밍 언어로 발전하면서 자바라는 이름으로 변경됐다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95년도에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 이게 이 선이라는 회사가 사실은 서버 있죠, 서버. 우리 서버 장비라 서버 하잖아요, 그죠? TV 같은 데 보면 그 IDC라고 해서 그 서버 쫙 이렇게 장비실에 이렇게 넣어놓고 거기에 뭐 에어컨도 있고 뭐 습도 조절하는 장치도 있고, 거기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있고, 그죠? 그래서 뭐 영화 같은 데서도 보면 그런 거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그죠? 뭐 보통 이제 뭐 그런 쪽에 그 뭐 이렇게 이제 서버를 이제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하는 그런 서버를 판매하는 그런 이제 회사이면서도, 그 다음에 이 그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 이쪽에서 이제 자바라는 언어를 여기서 이제 중간에서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 회사가 이렇게 뭐에 그 병합되는 거 있죠. 인수 합병되는 거, 그런 걸 이제 거쳐요. 그래서 지금은 자바는 원래 썬에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개발돼 가지고 여기서 이제 관리를 했는데, 서버도 뭐 이제 만들어내고 이 자바도 가려고 했는데, 지금은 이게 이 썬 마이크로 시스템즈를 오라클에서 인수했어요. 그러면 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썬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을 다 흡수를 하는 거죠, 오라클에서, 그죠? 그래서 덩치가 이제 커지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지금 이제 자바, 예전에는 썬 사이트 들어가서 자바 다운받고 했는데 지금 오라클 사이트에서 자바 다운받습니다. 이거 비슷한 게 마이스퀘어이죠, 마이스퀘어. 공짜로 쓸 수 있는 DBMS입니다. 데이터를 저장하고 불러오고 하는 이제 그럴 때 쓰는 건데,
그것도 요 오라클 쪽으로 이런 식으로 썬이 이렇게 흡수되듯이 흡수가 됐어요. 그래서 원래 오라클이 그 DBMS 데이터베이스 쪽에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DBMS 쪽에 이제 이렇게 나왔던 이제 업체인데 얘네들이 이제 그 커지는 거죠. 점점 커져가지고 다른 회사를 이렇게 흡수를 시켜가지고 그죠.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 특허 이런 것들을 계속 보유하니까 점점 커집니다. 지금 이제 되게 많이 커져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라클에서 뭐 실제 오라클이라는 그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요. 이름이 오라클이라는 회사 이름하고 똑같은 DBMS가 오라클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는 오라클로 시작한 거예요. DBMS 데이터베이스 DBMS라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제 DB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한 회사인데 그래서 회사 이름도 오라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저것 지금 이제 다 한단 말이에요. 지금 다른 것도 지금 흡수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자바 이제 여기서 오라클이라는 회사에서 자바 개발 뭐 관리 배포 주관을 다 하고 있다. 예. 자, 그러면 자바가 이렇게 뭐 흐름이 있는데 사실 그 흐름 뭐 몰라도 상관없죠. 뭐 일단 근데 이제 자바를 이제 배우면서 이제 이거 자바라는 언어를 가지고 개발도 하고 밥 먹고 산다 하면 그래도 뭐 자바가 뭔지는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보시면 사전도 있고 위키 쪽에 이렇게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그 뭐 스토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자바 특징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이 자바라는 언어가 자 어떻게 이게 확장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좀 잘 됐냐? 이게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식성. 이식성. 여기서 쓸 수 있고 저기도 쓸 수 있고 이거예요. 자 밑에 이제 운영 체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윈도우즈라는 운영 체제가 있고요, OS 운영 체제가 있고, 리눅스라는 운영 체제가 있고, 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요, 윈도우는 윈도우용 프로그램을 따로 개발하고, 리눅스는 리눅스용 프로그램을 따로 개발하고, 맥에서는 맥 프로그램을 따로 개발하고, 이렇게 개발을 했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자바 개발자 입장에서 자 다른 거 C로 이렇게 할 때는 윈도우는 윈도우용으로 개발하고 리눅스는 리눅스로 개발하고 이렇게 개발하다 보니까 이게 힘이 많이 든다는 거죠. 똑같은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그 플랫폼에 따라서 계속 이렇게 포팅을 시켜줘야 되고 만들어줘야 되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바라는 이제 개념은 제가 한번 앞에서 설명드릴 때 흉내 내는 거, 에뮬레이터 제가 설명드렸죠. 에뮬레이터. 오락실에 있는 그 게임을 실제 우리 IBM 계열에서 그 CPU가 다릅니다. 오락실에서 쓰는 옛날에 오락실에서 거기 보면 거기도 메인보드 이렇게 있고요. 그 CPU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CPU하고 우리가 지금 CPU랑 그 기계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기계를 가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가상으로 소프트웨어로 만든 거죠. 가상의 기계를 만든 거죠, 그죠? 그렇게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실제 그 오락실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를 싹 넣으면 가상의 기계가 그걸 번역해서 실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게임이 된다는 거죠. 오락실 게임 그 예전에 전통 옛날에 했던 그 오락실 게임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개념이에요, 이것도. 그 VMware나 버추얼 박스라고 이제 그런 종류의 그 가상화 시킬 때 쓰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개념이 계속 이제 발전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자바도 그 개념을 가져와서요. 야, 그러면 개발자들이 좀 편하게 소스 한 번만 딱 만들면 그 소스를 윈도우에는 윈도우에 맞도록 돌려주고, 그다음에 리눅스면 리눅스에 맞도록 돌려주고, 맥이면 맥에 맞도록 돌려주도록 자바 가상못이라는 걸 하나 만들자. 그러면 윈도우든 리눅스든 맥이든 자바 가상머신만 있으면 똑같은 소스를 집어넣으면 개발자는 한 번만 개발하면 여기에서도 돌아가고 여기서도 여기 돌아가니까 개발자가 되게 편하죠. 소스 하나 만들어서 또 지금 얼마나 편해요. 그런 식으로 이제 기존의 개발자들을 이제 흡수하는 거예요. 야, 이제 다른 언어 지금 쓰고 있는데 야, 자바 이거 대단하다. 이거 한쪽에서만 개발하면 다른 쪽 플랫폼 따로따로 다 수정하는 게 아니라 한 번만 만들어놓으면 다 실행된다. 얼마나 좋아요.
왜냐면 그 당시에도 해도 월화수목 금금금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뒤쪽에 월화수목 금금금 이게 많은 게 너무 다양하니까 다양성이 좋은 것도 있죠, 나쁜 것도 있어요. 너무 다양하니까 입맛을 다 맞추려니까 힘이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핫도그를 만드는데 그냥 여기 무슨 핫도그 해가지고 메뉴 주는 대로 먹으라죠. 메뉴 있으면 그죠? 주는 데 맞잖아요. 그 주는 대로 먹으라는데 여러분 핫도그 파는 데 가서 저는요 핫도그 안에 있는 거는 얼마큼 익히시고 뭐 안에 뭐를 넣으시고 이래 하시는 거 없잖아요. 예, 주는 대로 먹잖아요, 그죠? 주는 대로 안 먹고 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죠. 하나 하려 그러면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개발자들이 이제 이쪽으로 이제 넘어옵니다. 자바 쪽으로. 자바 어느 쪽으로 넘어옵니다. 이제 만들어 보는 게 괜찮거든. 그리고 이제 좋은 게 객체 지향 이 자바라는 언어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그런 기존의 전통 방식, 뭐 절차적 방식이라든지 구조적 방식 이렇게 이제 프로그래밍 하다 보니까 되게 단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개발할 때 뭐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 보수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협업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되게 이제 불편한 부분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바를 만들 때 그 박사님들이 야 개발 이렇게 하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쫙 날려 보니까 너무 많은 거야. 그럼 이거를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나? 논문도 막 발표하고 그죠? 개발은 이렇게 하면은 좋다 해가지고 막 만들어내는 거죠. 그 이제 설계도가 만들어졌어요. 예,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는 이제 그런 개념이 만들어지고 설계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실제 쓰게 하려면 제품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설계도를 보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기법을 그대로 다 쓸 수 있도록 그 설계도 위에서 이제 만들어진 게 자바라는 언어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 이론의 소프트웨어 공학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론 뭐 이런 거 배우시잖아요. 이론 배우시잖아요, 그죠? 이론 배우는 거 갖고 찰떡궁합인 언어가 이 자바라는 언어예요. 그 설계도를 보고 만들었으니까 그 개념하고 딱 맞다는 거죠. 근데 중간에는 처음에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었다가 중간에 객체 지향이 뜨니까 중간에 막 집어넣어서 우리 짬뽕 코드나 그죠? 중간에 집어넣어가지고 개념 원래 안 되던 건데 이걸 확장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있는 언어하고는 좀 특징이 좀 다르다는 거죠. 완벽하게 이거는 이제 뒤에 객체 지향이라는 설계도가 다 나온 상태에서 그걸 보고 만들었기 때문에 깔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이시성 외에 가상 JVM이라고 자바 가상 머신 약자입니다. 예, 가상 머신 약자고 그 아까 제가 흉내내는 그런 거 있죠. 가상의 기기를 만들어서 이런 지금 컴퓨터가 있으면요, 이 컴퓨터 안에 소프트웨어적으로 돌리는 자바 코드를 돌리기 위한 가상의 컴퓨터를 소프트웨어로 하나 버추얼 컴퓨터를 하나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이 실제는 가상의 컴퓨터가 되는 거죠. 그 안에 이제 자바 실제 이제 프로그램 개발해서 이제 클래스 파일이라는 걸 만들면 그거를 이제 들어가지고 로딩 시켜가지고 실행을 해주게 됩니다. 자, 뭐 이시스템 외에 또 좋은 것도 많아요. 뭐 자바가 뭐 장점, 언어의 특징 중에 장점, 단점 해서 뭐 프로그래밍 언어 몇 가지 이렇게 나열을 해가지고요. 장단점 이렇게 비교하는 것도 있고 한데 그 자격증 시험할 때는 그거 단점 나오는 걸 외우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거기에 나는 단어하고요. 그대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근데 자바가 이시성이 한번 만들면 소스 만들면 자, 뭐 이런 종류의 운영체제에서 이제 실행이 되고 이런 운영체제에서 실행이 되고 이런 운영체제가 되고 내가 따로 수정할 필요 없이 실행이 되니까 좋겠네. 요것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전에는 이게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전에는 프로그램 소스 코드를 하나 만들었으면 그 소스 코드를 또 여기에 맞도록 포팅을 또 해야 돼요. 수정을 해야 돼요. 이식을 시키려 그러면 다른 부분, 안 맞는 부분, 코드 같은 거 이런 것도 여기에 맞도록 다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작업을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다른 또 이식 시키려면 여기 또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일전에 피처폰 만드시는 분들이 보시면 피처폰 여기 보시면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 쓰던 폰들 있죠. 그 안에 이제 C 프로그램 가지고 프로그램 만드셔서 여기 현업을 하셨던 분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그죠? C 프로그램 실제 그거 가지고 그 스마트폰 프로그램을 했던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보면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모델이 한 회사에서도 폰 모델이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하면 싼 모델부터 비싼 모델까지 쫙 있단 말이에요. 기능이 더 있고 없고.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면 하드웨어 사양, 우리가 블랙박스 쪽에 우리가 요구사항 명세 검토할 때 보면 안에 사양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똑같이 쓰는 게 아니라 좀 싼 모델에는 카메라가 좀 싼 거 들어가고, 그죠? 해상도 떨어지는 거 하고, 조금 비싼 모델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해상도 좀 좋은 거 들어가고, 그렇겠죠? 그러면 싼 모델 그 하드웨어하고 비싼 모델 쓰는 거 보면 아무래도 공통적으로 카메라로 찍는 거는 같지만 그 해상도 처리하는 프로그램이 좀 다르겠죠? 퀄리티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을 다 맞춰가지고 다 세팅을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 예전에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도 프로그램 실제 이제 피처폰이죠. 그 하시는 분들이 야근도 많이 하고 밤새미도 많이 하고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나하나 모델별로 다 새롭게 딱 출시되면 모델별로 다 이렇게 딱 바꿔서 또 넣어야 되고, 예, 테스트 해야 되고 이런 것들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자바가 코드 하나만 쓰면 다 돌아가니까, 예, 한 번만 만들면 모든 플랫폼에 다 돌아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이 또 대세가 된 게 또 그거죠. 안드로이드 만약 폰이면 안드로이드 그 환경에 맞도록 개발 환경을 꾸며서 앱을 개발해요. 그러면 웬만한 그 버전이 너무 낮으면 그 스마트폰에 그 안드로이드 버전이 낮으면 이게 환이 안 되겠지만 대부분 그게 아니면 앱 하나 만들면 다 다운받아서 실행 가능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바의 이제 특징 중에 이 이시성이 높다는 이런 특징이기 때문에 이제 개발자들이 많이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예, 이 언어를 다루게 되는 겁니다. 자, 자바의 특징에 그 객체 지향 언어. 자, OOP 약자가 Object Oriented Programm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객체 지향형 프로그래밍 언어다. 랭귀지 OOP 약자입니다. 그죠? 예.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무엇인가? 여기는 언어라고 되어 있는데 하여튼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언어를 얘기하는 거죠. 자바 언어가. 자, 이 프로그래밍 할 때 부품 객체를 먼저 만들고 이것을 조합해서 전체 프로그램을 완성하는 기법이라고 간단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기법으로 프로그램을 한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객체를 만들어서 객체를 조립해서 프로그램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절차적 프로그램하고 구조적 프로그램하고 이런 거나 전혀 모르는데 모르시더라도 앞에 모시더라도 예전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지금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새로운 다른 방식이라는 게 일단은 객체라는 용어를 또 아셔야 돼요. 이걸 이해하시려면 객체. 그래서 프로그램 할 때 객체를 만들어서 이거를 조합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낸다. 예. 어떤 언어가? 자바라는 언어가. 예. 그래서 이제 밑에 이제 자바는 처음 OOP. 자, 여기 이제 Object Oriented Programming 여기서 머리 글자 이렇게 따서 OOP라고 부릅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자, 요 언어. 예. 그래서 자바는 처음부터 OOP 개발용 언어로 설계됐고 이걸 이제 설계도를 보고 만들어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캡슐화, 상속성, 그다음에 이제 상속, 다형성, 자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게 설계도를 보고 만들기 때문에 다 이제 완벽하게 주연이 된다. 이런 개념들을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하는 개념들을 다 구현을 해놓은 거예요. 예, 이 자바라는 언어에. 그래서 여기 완성된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자 프로그램을 완성할 때 여기 보시면 부품인데 부품 객체라고 되어 있죠. 부품 객체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얘네들을 묶어요. 묶으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자동차 만드는 거 한 번씩 TV에서 보셨을 거예요. 그 뭐 자동차 부품을 대기업에서 다 만드는 거 아니죠. 하청업체, 중소기업 업체에서 부품을 만들면 그걸 납품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대기업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그 납품받은 부품들을 조립 라인, 그죠? 공장이 있습니다. 그죠? 예, 거기서 조립하시는 분 있죠? 로봇으로 조립하는 거는 로봇으로 조립하고, 그죠? 아주 무겁고 이런 것들은. 예. 나머지는 사람이 뭐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은 사람이 해서 막 조립합니다. 그죠? 완성차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라인을 쭉 이제 흘러가면서 마지막에 나오는 게 완성차가 나오는 거죠. 부품들 하나하나를 조립하듯이 이렇게 자동차를 만듭니다. 그죠? 그래서 부품이 엄청난 양의 부품이 자동차 하나 만드는데 사용이 되는데, 그러니까 프로그램 할 때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쓰자는 거죠. 이게 이제 객체를 만들어서 객체를 조립해서 완성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 이제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좋은 거는 뭐냐? 부품들은 언제든지 교체 가능하다. 자, 여러분들 자동차 타이어 펑크 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갈면 되죠. 타이어 갈면 되죠.
내가 자동차 샀는데 너무 오래 탔어요. 엔진이 퍼졌네. 엔진이 이제寿命이 다 갔네. 엔진 갈면 되죠. 그죠? 부품이니까 그 부분만 갈면 되죠. 그죠? 예. 그런 것처럼 프로그램도 자 어떤 이제 그 프로그램이 이렇게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 요 방법론을 사용해서 이 자바를 사용해서 객체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자, 이 처음에 쓸 때는 괜찮았는데 좀 이제 세월이 또 지나니까 요 부품 객체가 지금 이 우리 그 세월이 흘러가면 뭐 기술적으로 환경이 이런 게 바뀝니다. 그죠? 지금 환경이 좀 안 맞아. 그러면 요 부품 부분만 싹 업그레이드 해서요. 교체를 하면 돼요. 우리 자동차 타이어 갈아 끼듯이 교체를 해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 방식은 다 고쳐야 다 뜯어 고쳐야 돼요. 막 여기도 코드 있고 저기도 코드 있고 막 파일 안에 열어보면 관련된 거 있고 하나만 딱 이렇게 교체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다 쓰겠어요. 하나 땡겨내면 필요 없는 것까지 다 딸려오고 막 이런 거야. 예. 그런 이제 개발 방법을 쓰다가 이제 자바로 넘어오면서 그죠? 많이 이제 세련된 거죠. 개발할 때.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객체 관계가 있는데 이 객체들 간에도 뭐 상속 관계에 있는 것도 있고 소유 관계에 있는 것도 있고 사용 관계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객체 지향 이제 자바 하면서 우리가 객체 지향 이론을 사실 소프트웨어 공학 이렇게 할 때 따로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를 시습하는 거 말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방법론이라서 이론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 이론을 보면 정말 막 졸리고요. 처음에 오는 사람 보면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자, 요런 개념들은 우리가 어차피 자바라는 언어를 실습을 하게 되니까 실습을 할 때 다 실습만 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최소한의 이론이 또 필요해요. 이런 개념을 또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실제 언어를 익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실습을 많이 또 이렇게 해보면 또 이론적인 부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또 이해가 또 명확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공하시는 분들도 제가 역으로 말씀드렸죠. 이론 시간에 책 열심히 했는데 그때는 달달 외웠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달달 외웠어. 툭 치면 나와. 설명은 나와. 근데 머릿속으로 그림은 못 그려. 그냥 달달 외운 거예요. 용어 설명, 용어 이런 용어 하면 자 자바의 특징 하면 객체 지향 언어 요 토시 안 틀리고 OOP 오브젝트 이렇게 다 이란 해서 쫙 다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실제 이제 프로그래밍을 이제 해봅니다. 실습을 이제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 그래서 이론에 이렇게 배운 거구나. 이렇게 답시 또 이게 역으로 또 실기를 하다 보니까 이론이 또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론을 보다가 또 부족한 거는 또 실기를 하면 또 이게 또 이해가 되는 게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바 특징 뭐 다른 것도 보면 함수적 스타일 코딩도 지원하고 여기서 람다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업그레이드 되면서 하위 버전에서는 안 되다가 중간에 다른 언어가 이런 거 좋습니다 하면 또 이게 참조해서 또 추가도 해요.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그 뭐 코드를 간결하게 작성하는 그런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컬렉션 요소를 필터링, 매핑, 그룹핑, 직계 처리할 때 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람다식 어렵게 이렇게 람다 익스프레션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앞에서 함수라고 용어 나왔었죠, 그죠? 전통적인 방법의 그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지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예전에 사용했던 그 함수적인 것 중에 장점을 이제 어차피 버릴 필요 없다는 거죠. 좋은데 이거 이런 거 작업할 때는 함수가 좋던데 하면 그거 허용하는 거예요. 옛날 거라고 다 나쁜 건 없습니다, 그죠? 옛날 거라고 다 나쁜 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시대가 흘러가더라도 옛날 것 중에 좋은 거는 또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메모리를 자동으로 관리 이거는 이제 C 언어를 또 비교 대상으로 해서 설명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C 언어를 하면 메모리 관리를 프로그래머가 직접 해줘야 돼요. 내가 사용할 메모리가 어느 정도 되는데 그거를 할당을 해주고 필요 없으면 메모리를 반납하고 뭐 이런 것들을 프로그래머가 다 작성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배제해 버린 거예요. 자바 할 때는 메모리 관리를 자동으로 되게끔 가비지 컬렉터라고 하는데 그놈이 알아서 해줍니다.
사용하지 않는 객체를 자동 메모리에서 제거해주고, 자, 핵심 기능 코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메모리 열고 메모리를 할당받고 뭐 배치를 어떻게 하고 필요 없으면 이거를 다시 걸러내고 뭐 없애고 이런 거를 사실 이제 보면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뺏겼었거든요. 그래서 자바 할 때는 과감하게 이거는 그냥 프로그램을 다 처리해 주자 알아서. 프로그래머가 그냥 딱 비즈니스 로직, 그러니까 실제 처리해야 될 그 코드에만 신경 쓸 수 있도록, 업무 처리할 때 필요한 그런 코드를 만드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자동으로 다 처리를 해줘 버리는 겁니다.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개발 가능. 일반 애플리케이션 윈도우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도 개발 가능하고 웹용으로도 이제 하는 것도 개발하고. 그리고 안드로이드 많이 들어보셨죠? 안드로이드 이 폰에 안드로이드 하잖아요, 그죠? 그 안드로이드 그 이제 스튜디오라고 해서 그 안에 쓰는 언어가 자바입니다. 자바. 그 여러분들 앱 만들 때도 자바라는 언어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안드로이드 개발자 과정 하는데 안에 자바 배우는 거예요. 어차피 또 자바를 또 해야 돼. 표기법은 또 다시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표기법을 또 배우셔야 되는데 어차피 자바 모르면 자바 언어를 또 처음부터 또 배워야 돼. 그리고 설렁설렁 배우면 조금만 밑으로 좀 고급 기술로 내려가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자바를 한 사람이 자바를 개발을 해봤던 사람이 안드로이드 쪽 넘어가면 설렁설렁 봐도요 이해가 다 돼. 근데 반대로는 안 됩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자바 이거 배워놓으면 쓸 데가 지금 많구나.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바 특징으로 멀티스레드라는 게 있습니다. 멀티스레드. 프로세스를 병렬 처리할 수 있도록 여러 개를 쪼개서 쓰는 그런 개념인데, 그냥 동시에 여러 작업을 할 수 있다. 대용량 작업을 빨리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좋다는 거죠. 말 그대로 뭔가 저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고 그 병렬 처리처럼 이렇게 빨리 처리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기존에 이런 기능을 멀티스레드를 지원하지 않는 언어보다는 어쩌면 성능이 좋다. 프로그램에서 돌려보면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동쪽 로딩을 지원한다. 그래서 이제 객체를 미리 만들어 놓지 않고 필요한 시점에서 동쪽으로 그때그때 필요할 때 객체를 생성해서 집어넣을 수가 있다. 동쪽 로딩, 다이내믹 로딩이라고 지금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유지 보수 시 특정 객체만 쉽게 수정 하거나 교체해낼 수가 있다. 그다음에 막강한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 자바 이것도 이제 초창기에 나왔을 때는 이게 이제 오픈 소스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높은 버전은요, 돈 주고 사서 그 비용을 다 지불하고 써야 됩니다. 이게 이제 흐름이 그래요. 결국에는 이제 이 자바라는 언어를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는 돈을 벌기 위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거죠, 경영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많이 쓴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버전 올라가면서 무료로 쓸 수 있는 버전도 있고요. 이제 유료로 이제 써야 되는 버전이 이제 딱 있고,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돈을 내시고 써야 됩니다 하면서 오라클에서 이제 자바도 이제 버전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분류를 딱 해놨어요. 자 개발을 하려면 프로그램 개발을 하려면 그 개발 환경을 이제 구축을 하셔야 되는데 그 개발 환경 구축하실 때 그 실제 이 자바 사이트죠. 이거를 이제 공인 그 사이트 이거 유지 보수 관리하는 배포하고 하는 주체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 이제 들어가서 이런 이제 JDK라는 도구를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바 개발을 하려면. 그래서 여기 이제 자바 개발 도구 해놓고 JDK 라고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그 밑에 설명에 JDK는 자바 디벨롭먼트 키트라고 해서 요거 이게 이제 머리 글자 따서요. 약자죠. JDK라고 부릅니다. 자, 자바 개발 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키트. 모아놓은 거 그죠? 자바 개발할 때 필요한 프로그램들 모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요 JDK는 JRE라는 그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바 개발 도구가고요. 요거 이제 개발할 필요 없고 나는 자바 코드로 만드는 거 클래스를 그냥 실행만 하면 돼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개발할 필요가 없는. 그럴 때는 JRE만 설치하시면 돼요. 근데 JDK를 설치하면 JRE 여기는 런타임 인바이러먼트라고 해서 밑에 약자 나와 있죠. 자바 런타임. 런타임은 실행입니다. 실행 우리말로 했을 때.
예, 실행 환경이라고 해서 자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은 JDK고요. 이걸 설치하셔야 개발 환경이 다 설치가 되고요. 자바 그냥 나는 개발할 필요 없어. 그냥 실행만 할 거야 하면 JRE를 설치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바 런타임 인바이러먼트, 자바 실행 환경이죠. 그죠? 자바를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JRE만 설치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바로 만드는 프로그램을 실행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 이제 개발자들은 뭘 설치해야 됩니까? JDK를 설치해야 됩니다. JDK를 설치하면 자동으로 JRE도 같이 설치가 됩니다. 개발 도구 플러스 JRE 돼 있죠. 그죠? 밑에 있는 자바 그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환경과 개발 도구, 실제 개발자들이 쓰는 개발 도구까지 함께 다 이렇게 포함한 게 JDK입니다. 이게 더 범위가 큰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요 그 JRE, 자, 요거는 그러면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 JVM, 자바 버추얼 머신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약자는 안 나와 있네요. 그래서 자바 가상 머신과 표준 클래스 라이브러리, 요거를 이제 묶어 놓은 거예요. JRE라는 게. 그래서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필요한 거고요. JDK는 자바 데벨롭먼트 여기 있죠. 똑같은 말이죠. 그죠? 이거 이제 다운받을 때 오라클. 예전은 뭐 java.sun.com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지금 이제 오라클 쪽으로 인수 합병이 돼 있기 때문에 다 여기서 다 관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설명서 같은 거는 똑같이 오라클 사이트에 이 자바 언어에 대한 API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API 문서들도 다 제공을 합니다.